안녕하세요. 오늘은 2027년 수능특강 문학 1부 8강 작품의 문학사적, 상호 텍스트적 맥락에 수록된 황순원 원작, 이상현 각색의 카인의 후예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관련해서 오늘은 세 가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희곡 시나리오 문제풀이 포인트, 두 번째로는 지문의 핵심 내용 정리, 마지막으로 문제를 풀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희곡 시나리오 문제풀이 포인트입니다. 이 작품은 같은 이름의 소설을 각색한 시나리오입니다. 희곡과 시나리오와 같은 그 갈래에서는 대사와 지시문이 정답의 힌트가 됩니다. 왜냐하면 인물의 내면 그리고 인물 간의 갈등과 사건이 배우의 행동과 대사를 통해 드러나고 전개되기 때문입니다. 소설은 서술자의 서술 또는 인물의 대화. 소설은 서술자의 서술 또는 인물의 대화를 통해 사건이 전개돼서 이 부분이 소설과의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희곡과 시나리오는 대사와 지시문에서 근거를 찾는 것이 문제풀이의 핵심입니다. 참고로 희곡과 시나리오를 구분하시는 방법은 희곡과 시나리오를 간단하게 구분하는 방법은 씬, 그러니까 샵 1, 요런 씬 장면이 기재되어 있으면 시나리오입니다. 핵심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소설과 마찬가지로 희곡과 시나리오도 소설의 3요소, 즉 인물, 사건, 배경에 따라 정리하면 내용을 파악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본문을 읽기에 앞서 당연히 제목 먼저 읽어줍니다. 제목부터 읽고 중심 화제에 대해 파악한 뒤에 본문을 읽으면서 이 3요소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인물 보겠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후는 지주입니다. 내가 지주요 라는 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장녀는 소작인 도섭의 딸인데요. 이것은 오장녀는 소작인의 딸, 그리고 도섭을 보고 아버지라고 언급하는 데서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유부녀이고요. 개털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면농민위원당의 대표 정도 되지 않을까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면농민위원당 동무를 살해하게 한 사실이라고 말하면 언급한 대사에서 추측해 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도섭은 오장녀의 아버지이자 소작인입니다. 사건은요. 훈이 오장녀를 위해 집에서 나갔으면 하는 마음을 내비치지만 오장녀는 나가고 싶지 않아서 뛰쳐나가는 모습이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농민들이 재산몰수를 하기 위해서 훈의 집에 찾아갔고 이에 대해 오장녀가 저항하면서 훈과 부부 사이라고 언급하면서 지문은 끝이 납니다. 배경은요. 훈의 방안, 과수원, 마당으로 장면이 이동하고요. 토지개혁을 진행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즉 지주의 재산이 몰수되는 상황이죠. 1번 문제 보겠습니다. 1번 문제는 대사와 지시문을 통해 근거를 찾는 문제입니다. 지문에서 선지에 해당하는 근거를 찾으면 지문에서 선지에 해당하는 근거를 찾아보겠습니다. 1번에서 훈이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오장녀의 발언에 당황한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재산 몰수가 이제 위기 상황이고요.
또한 예상치 못한 오장녀의 발언에 당황하는 것은 지시문, 논란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지 2번은 훈의 남편도 돌아오고 라는 대사에서 남편이 돌아왔다는 사실을 오장녀에게 언급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다시 해보자, 여기서부터. 선지 1번의 훈이 처한 위기 상황은 본문에서 재산이 몰수되고 그리고 예상치 못한 오장녀의 발언에 당황하는 모습을 지시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지 2번은요. 훈의 남편도 돌아오고 라는 대사에서 남편이 돌아왔다는 사실을 오장녀에게 언급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지 3번은요. 훈의 대사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아무튼 그 사람들이 내쫓지 않는 이상 여길 떠나고 싶진 않소 라는 부분에서 어려운 상황을 예상하고 있다 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아무래도 오장녀를 위해서 좋지 않을게요 라는 대사에서는 오장녀에게 미칠 영향을 걱정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선지 4번입니다. 선지 4번입니다. 본문에서는 오장녀가 먼저 개털에게 저항을 하고 그리고 훈과 부부인을 나중에 언급하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돌본 것을 보상받기 위해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저항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보상받기 위해 저항한다라는 사실은 지문에서 확인할 수 없습니다. 선지 5번입니다. 오장녀의 대사에서 훈이 집에서 나가고 싶지 않은 마음과 훈의 재산을 빼앗기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드러나는데요. 앞으로 선생님이 여기 계시는 동안만이라도 저더러 나가라는 말씀만은 말아달라고요 라는 말에서 나가고 싶지 않다 라는 걸 알 수 있고 이 집은 내 집이야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누구 하나 이 집에 손을 못 대요 라는 말은 훈의 재산을 빼앗기는 상황을 바라지 않는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보기의 관점을 적용하는 2번 문제는 보기에서 제시된 선생님의 관점을 적용하는 2번 문제는 보기에서 제시된 선생님의 관점을 적용하는 문제로 보기에서 키워드를 뽑아냅니다. 보기에서 키워드를 뽑아내야 합니다. 총 3가지의 키워드가 있는데요. 핵심은 토지개혁으로 인해 두 세력, 즉 지주와 농민위원회가 갈등을 하는데 이 과정을 전형성에서 벗어나 회의적인 시선으로 바라본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전형성이라는 것은 대체로 일반적으로 을의 그러한 것을 의미하는데 학생을 예로 들자면 공부하는 것은 학생의 전형적인 모습이고 가수를 하는 것은 전형적인 학생의 모습에서 벗어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핵심은 전형적이지 않다라는 건데요. 문제에서 제시된 기역과 니은은 전형성에서 탈피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디귿은 도섭이 소작인으로서의 전형적인 모습, 즉 지주를 공격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답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습니다. (3번) 문제입니다. 3번 문제는 장르의 특징을 파악하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각색을 하는 문제의 출제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각색을 하기 전후의 장르의 변화. 두 번째로는 각색을 하기 전후의 공통점과 차이점입니다. 시험에서 출제되는 장르는 많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장르의 변화는 쉽게 찾을 수 있고 공통점과 차이점이 정답을 가르는 요소가 되겠습니다. 보기는 소설이고 A는 시나리오입니다. 선지를 보니 1번, 2번은 공통점이고 선지를 보니 1번, 2번은 공통점이고 선지를 보니 공통점과 차이점으로 선지를 보니 공통점과 차이점으로 나눠지고 있네요. 1번과 2번은 뭐뭐와 같이라는 표현으로서 공통점을 언급하고 있고 나머지 3번과 5번은 뭐뭐와 달리라는 표현으로 차이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공통점으로는요. 뻐꾸기 소리와 같은 청각적 이미지를 통해 인물의 심리를 표현했고요. 인물이 대사로 본인의 의사를 표현하고 표현했고요. 그리고 인물이 대사로 본인의 의사를 표현하고 감정을 전달합니다. 오장녀가 그렇게 대사를 하고 있었죠. 마지막으로 또한 이를 통해 인물의 내적 갈등, 오장녀의 마음속의 갈등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차이점은 A는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장면 번호가 매겨지죠. 그리고 공간이 변화합니다. 소설에는 장면 번호가 없습니다. 그리고 A에서는 시나리오로 인물의 내면을 행동과 대사, 표정으로 표현했지만 소설은 서술자의 서술, 인물 간의 대화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시나리오가 소설과 달리 내적 갈등이 강조된다 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 적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나리오도 인물의 내면적 갈등 그리고 인물의 갈등을 모두 다루기 때문에 특별히 시나리오만 내적 갈등이 강조된다 라고 볼 수 없습니다. 소설에서도 내적 갈등이 나오고 있고 보기에서도 오장녀의 내적 갈등이 이미 나오고 있기 때문이죠. 희곡과 시나리오 작품은 인물의 심리와 갈등을 대사와 지시문으로 드러낸다는 점을 기억하면 문제 접근이 훨씬 쉬워집니다.